안녕하세요. 코르니도 할 수 있다 배워보자 코알베입니다. 지난 시간 국내 거래소 비교에 이어서 오늘은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인 시장의 성장으로 수많은 거래소들이 생겨났는데요. 국내 거래소도 있는데 굳이 해외 거래소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최근 바이낸스에 상장한 신규 코인 리스트인데요. 보통 코인들이 상장할 때 메이저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하고 국내 거래소에는 가장 나중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좌만 있다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신규 코인들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물론 신규 코인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신규 코인들 말고도 코인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데 국내 거래소에는 없고 해외 거래소에만 존재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쉽게 얘기하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코인들인데요. 달러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USDT, USDC나 알고리즘으로 발행하는 UST 등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선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이율 2자릿수 정도 되는 시파이, 디파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해외 거래소를 쓰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되어서 출금 기록을 거래소에 남기도록 되었습니다. 메이저 해외 거래소로 출금은 가능한 걸로 보이지만 메타마스크나 레저 같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는 귀찮은 절차가 늘어나거나 아예 막힐 수도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과세를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국내 거래소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거래소 또한 차후에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국내 거래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25일 전에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들을 보내놓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세 번째 이유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단순 매매를 제외하고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코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만 익숙해지면 다른 거래소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바이낸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빙입니다. 말 그대로 저축 상품인데요. 은행에 원화를 예금하면 원화 이자를 주는 것처럼 코인을 예금하면 코인을 이자로 주는 상품입니다. 플렉시블과 락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플렉시블 세이빙은 CMA 통장이나 토스뱅크 통장처럼 코인을 넣어두면 매일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언제 자금을 빼더라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수량에 따른 이율 차이는 있는데요. 티어 레이트라는 것을 클릭해보면 비트코인 상품의 경우 0.01BTC까지는 5%, 0.5BTC까지는 0.8%, 그 이상은 0.1%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락드 세이빙 상품은 정기 예금과 비슷한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1년 만기 예금 상품을 들었는데 도중에 해지하면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락드 세이빙 상품도 약정한 기간 내에 출금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자가 매일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 90일짜리 상품을 가입했는데 10일이 되는 날 해지를 한다면 이미 받았던 10일치의 이자만큼 차감한 후 원금을 되돌려줍니다. 락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자를 뱉어내기만 하면 출금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출금할 때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급한 돈을 출금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입니다. 스테이킹이란 원래 POS 방식에서 나온 말로 코인의 일정 지분을 락업해서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데 기여를 하면 그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효과가 예금 상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할 때 스테이킹을 혼용해서 쓰이곤 하는데요. 정확히는 해당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개인 지갑을 통해 기여를 하고
보상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조금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바이낸스에 있는 이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거래소가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대신 해주는 효과를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만 보면 아까 락세이빙과 거의 동일한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락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세이빙보다 출금 기한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이나 폴카다 파라체인 같은 이벤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이건 추후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주식을 IPO로 판매하듯이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ICO, IDO, IEO 등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주관하는 IEO로 런치패드와 런치풀이 있는데요. 둘 다 바이낸스에서 만든 코인인 BNB를 가지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BNB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규 코인을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런치풀 같은 경우에는 BNB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규 코인이 계좌로 에어드롭 됩니다. 런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한 번꼴로 있는데 주식 공모주처럼 상장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참여하면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런치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드린 세이빙 하는 효과가 거의 똑같은데 이제 BNB 볼트라는 곳에 넣어두면 세이빙 이자와 런치풀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NB라는 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BNB 볼트에 넣어서 세이빙이랑 풀 이자를 받다가 런치패드 할 때 빼서 런치패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BNB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는 이런 이벤트가 좀 예전만큼 좋은 성과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장기 투자하는 코인을 가만히 놔두더라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보다는 이런 해외 거래소를 더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이외에도 FTX라는 거래소의 경우 출금 수수료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을 송금할 때 자주 쓰는 편이고 후오비, 바이비트, MEXC 같은 거래소 또한 이런 각종 세이빙 상품이나 거래소 코인을 통한 여러 이벤트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바이낸스 상품들처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국내 거래소에는 없는 코인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있고 규제 이슈에도 조금 피해가 있으며 매매를 하지 않고서도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계좌가 있음에도 해외 거래소 계좌를 만들어서 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해외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린이도 할 수 있다 배워보자 코알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